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미술과 교육이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타이틀을 정해서 온다는 건 사실 웃기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취미 미술을 그렇게 배운 지 오래되지 않은 미술의 조예가 거의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취미 미술을 하면서 너무 크게 깨달은 게 많고 미술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이 이야기를 공 작가님도 이제 미술 쪽으로 가르치는 클래스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니까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정해봤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 신랑만 알지만 그 제가 다니는 취미 미술 작업실에서 하는 조그만 전시회에 선생님이 좀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작품을 몇 작품을 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던 게 사실 저는 약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좀 나아가선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저의 점수를 깎아먹는 게 미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미술할 때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은 뭔가 잘 그리고 선을 잘 그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지럽고 산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이상한 그림 나오고 이래서 맨날 A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미술하면 안 되는 사람, 취미로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성인 취미 미술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마음껏 그려보라고 하는 거에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네. 그냥 삐뚤빼뚤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거를 접한 다음부터 아, 미술이라는 게 취미로서 성인들,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직접 가르치는 입장이시니까 취미로서의 미술 교육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학창 시절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정답이 존재하는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무언가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등수를 또 불가피하게 그들도 세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용되는 잘이라는 단어의 힘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 미술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시기 전부터 본인이 똥손이라고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데 이게 그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되게 하루에도 되게 엄청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억도 안 나는 것들.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음에 뭔가 감정은 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되돌아보고 뭔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일단 이렇게 오셔서 손끝으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뒤로 미뤄졌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본인의 몰랐던 취향들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시면서 되게 즐겁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목도하시면서 네. 아, 미술이 취미로서 주는 힘이 크다라고 좀 네, 느끼신 맞아요.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글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맞아요. 저도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선생님 저는 학교 이후로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는 똥손입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누가 더 잘 쓰고 사실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직업으로만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 취미로 접하시면 맞아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에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이제 뒷조사를 하면 거창하지만 설치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동 미술도 가르치시고 성인 미술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고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성인분들은 제가 까먹을까 봐 이렇게 딱 적어왔어요. 네. 본인이 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케이스가 많아서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좀 올 때마다 설렌다고도 하시고 뭐 이런 재료는 어때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제안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살아온 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치에서 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근데 좀 다만 겁이 좀 많으세요. 공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만큼의 투자를 해서 시간과 뭐 돈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꽤나 마음에 드는데 좀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걸 더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자 제가 표현하는 바를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게 용기도 북돋아 드리고 있긴 한데 조금 차차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두려움 없이 하시긴 한데 초반에는 대부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아무래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시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의 뭔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키시는 느낌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때론 본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숙제가 많은 날에는 좀 하기 싫어요. 그죠. 아이들아. 그리고 색칠하는 게 그게 손에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또 뭔가 그냥 다른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좋아는 해요. 그리고 또 성인과 반대되는 점은 되게 상대적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점, 겁이 좀 없다. 그치. 네, 확장성에 있어서는 그냥 아이들은 사회 편견이나 그런 게 조금 덜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자유도가 높고 시도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매번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뭐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하면 즐거워한다. 일단 시작해라. 시작하면 즐거워한다. 맞아요.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그럼 오브제 사용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오브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브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왜 성인 취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수채화, 뭐 아니면 뭐 파스텔, 오일 파스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러운 게 막 무슨 찰흙으로 뭐 만드는 것도 하고 보니까 공작기에 가까운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근데 성인분들도 찰흙 갖고 뭐 하시고 싶어 하시면은 같이 하고 이런 재료도 써보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근데 다만 아이들은 이런 게 있어 하면은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아이들은 찰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은 클레이들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만지면 손에도 안 묻고 너무나 예쁜데 찰흙은 보면은 애들이 다 이거 막 뭐 같아 막 똑같아 막 이러면서 손에 묻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보셨죠? 찰흙이라는 단어에서 저의 이제 연식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왜 아이들 슬라임 가지고 얘들아 미안해. 맞아. 진짜 올드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찰흙 말고 좋은 클레이로 이제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렇게 옛날 사람 제가 라떼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때는 라떼 아니에요. 저 때는 찰흙을 썼다. 지선도를 썼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공지선 작가님 클래스 중에 반말로 하는 미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말을 안 놓는데 반말로 미술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도 살짝 반말로 마지막 질문을 소화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지선아 라고 불러도 되나요? 물론이죠. 지선아 눈을 못 마주치죠. 저 말 못하는데 지선아 그러면 반말로 미술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저도 반말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작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지. 근데 그분 자체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이, 직업 아니면 직책.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순수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어떠한 부수적인 요소가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대할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치. 그분들도 나를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나 서로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그 언저리를 뺑뺑 도는 느낌? 맞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맞아, 겉도는 맞아. 느낌. 그래서 내 공간에서 운영하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사회 계급, 타이틀, 이름, 나이 같은 거 다 제외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 그래서 특히 그 클래스는 거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거울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계속해서 내 얼굴을 보는 거야. 내 손, 그치. 그리고 내 뒤에 배경들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왜곡 없이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 앞에서 뭔가 반말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부수적인 거를 제외를 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클래스를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클래스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럼 혹시 악용하는 사람은 없어? 생각보다 악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 이 기회를 빌어서 내가 말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서 다 친구거든. 그래가지고 막 친구야 이러면서 말 놓기 되게 편해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그치, 거꾸로. 내가 선생님보다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게 약간 역전되는 느낌이라서 이게 좀 약간 싫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신 어색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되게 재미있는 컨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 저랑 말 놓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전히 말을 놓고 있어. 클래스를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끝나도 그치. 그 다시 존댓말 하기도 좀 애매하고. 맞아. 근데 사실 클래스 할 땐 되게 재밌는데 집에 갈 때 조금 어색해지는 이렇게 가면서 다들 쭈뼛쭈뼛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러시거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갈 수 그러니까 있죠. 친구야 잘 가 이러면서 되게 어색한 말로 인사를 하거나 그래도 그 이후로 또 연락을 하면 계속 반말도 하고 그러니까는 되게 재밌어. 근데 진짜 멋진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반말로 클래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시도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고 시도를 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를 케어해주거나 계속해서 연이어한다는 거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 이런 점은 진짜 뭔가 예술가적인 면모가 보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 그렇지. 반말로 하니까 좋은 점은 내가 나이가 어려질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재미있게 그래도 재미있게 반말로 하는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해서 마지막에 질문을 반말로 한번 해봤어. 꼭 마치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존댓말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주 어색하셨죠? 저희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까지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지선 작가님이 하셨던 내용들 뭐 미술로 먹고 살기, 협업하기, 그 다음에 미술과 교육 이런 테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느낀 점도 좀 개인적으로 많은 것 같고 배울 점도 많고 멋있는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지선 작가님께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계획하고 계시고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오브젝트 공원이라는 타이틀로 서치를 해보시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현재 작업실에서 성인 미술 클래스 진행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반말 클래스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똑똑똑똑 계세요 대신에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홈터뷰 시간 이렇게 오늘은 현대미술가 공지선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는 흥미로운 게스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걸 달아주시면 제 명줄에 한 10년을 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제발!